부자TV에서 야심차게 또 준비한 새로운 코너인데요. 11월 부자TV만의 주도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 가지.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하는 월간 주포 시간. 지금 12월 유망 섹터 탑 3를 같이 또 논의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둘 다 공통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도 과연 겹칠까? 또 기대가 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정한 거는,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변화에 주목한다. 올해 가장 제가 주목하는 변화는 트럼프라는 변화와 금리 인하라는 변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혜를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 산업, 주식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 포커싱을 AI 소프트웨어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좀 보고 싶은데, 비교적 한국 쪽에서 이러한 수혜를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이것만한 건 없다. 결론은 조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저희가 공통분모로 조선이 꼽혔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죠? 상당히 좋았죠.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조선주는 올라갔어요. 주도 섹터들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주도력을 훼손하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도 조선 쪽으로 그 자금이 간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일단은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마찬가지로 단기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조선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선을 원래 2022년부터 계속 좋게 봤는데, 좋게 보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2차 전지 다음에 친환경 전환으로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사실상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비단 자동차에만 있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선박에서도 충분히 노후화되어 있던 선박들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점차 이제는 교체해야 되는 사이클이 왔는데, 똑같이 내연기관 뿜어내는 선박으로 교체할 거냐? 그게 아니었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친환경 선박 누가 잘 만들어? 대한민국이 잘 만드네. 오호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을 깊게 파고 들어봤는데, 그러던 나중에 두 번째 수혜가 떠오른 거죠. 트럼프가 바로 다이렉트 전화를 때려버립니다. 잠수함. 한국의 조선 도움 필요하다. 이것만한 메리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콕 집어가지고 그렇죠. 한국, 그 다음에 섹터 조선. 이게 사실상 트럼프 당선 이후로 막 트럼프 2.0 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언론, 증권사들에서 다 야, 트럼프 수혜주 뭐야? 하면서 그게 포커싱을 쫙 맞춰가지고 수혜업종, 피업종 다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필요 없어. 트럼프가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트럼프가 왜 한국의 조선이 필요할까? 이거는 물론 친환경으로의 전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방산. 결국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해군 함정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 좀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의 이런 기존의 수많은 미국의 함정들이 다 노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걸 유지보수해야죠. 그래서 MRO, 그 다음으로는 새롭게 건조까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한 능력이 그러면 국내에 있느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보다 해군 국방력 세거든요. 해군에 복무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정도로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데 전 세계 5위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그 항공모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들이 또 만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젠슨법인가요? 미국의 군함을 지으려면 미국에서 지어야 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과거 이제 IRA,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수혜를 받아서 쭉 강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우리나라 기반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각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로서는 그래도 지금 당장에 앞서 반도체, 앞서 2차 전지에서 얻었던 기회 요인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당장에는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이
AI 수혜도 있더라고요. 지금 AI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전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했었다면 최근으로 와서는 전력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결국에는 자체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SMR 원전도 부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또 신재생의 진심도 아니고 그러면 이 트럼프 시대에 AI,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뭐가 부각받을까? 결국엔 천연가스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천연가스를 쓴다라고 봤을 때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조선을 놓고 보니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친환경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트럼프로 인한 방산, 그 다음 마지막 AI 수혜까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저는 안 볼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번 달에도 조선을 꼽았지만 이번 달에도 조선을 꼽았습니다. 부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조선 쪽을 기존 주도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남겨놓은 쪽이고 지금 뭐 방산 같은 경우에 같이 끌고 가다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를 일부 했지만 항상 신규 매수는 조선과 방산에 한해서는 빠질 때에 다시 추세를 회복 기대를 하면서 담아가는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했을 때 조선은 아직 팔지도 않았고 여전히 유망해 보이는 그게 요즘 장 자체가 스토리로도 많이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 이 다른 데서 나오는 주도력을 잃은 자금들이 조선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만약에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를 치고 그 자금이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랬을 때에 저는 아이디어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목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LNG선 아이디어가 다시 결합이 되면서 그쪽 기자재 쪽으로 확대가 됐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대표 이제 조선 쪽으로는 삼성중공업이었지만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라든지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대가 됐고 뭐 최근에는 1승이라는 액화 쪽을 다시 이제 기화 쪽으로 돌리는 그쪽 기자재 뭐 조선 약간 하위 단에 있던 애들까지도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종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랬을 때에 저희의 선택지 이제 기존 애들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들은 단기 또 급등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장기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재미를 누리고 싶다 할 때는 기자재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는 그런데 이 스토리가 또 다시 원점으로 계속 세 가지라든지 네 가지 아이디어가 돌고 하면서 그 섹터의 주도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선은 굉장히 지금 끝이 아니라 지속될 뭐 섹터이자 테마다. 말씀하셨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체력이 탄탄한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LNG 쪽에서도 뭐 LNG 선이 뭐 미국 쪽에서 한 400척 정도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고 친환경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10만 척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데 이 교체된 게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모든 조선소가 친환경선으로 교체를 찍어내도 2050년까지 다 못 메꿔요. 2050년이요? 다 못 만들어요. 이게. 초장기전이네요. 이거는 지금 시점인데 그 중간에 또 노후화가 되면 걔들 거는 영영 밀리기 때문에 이쪽은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열의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단기 매매를 권했지만 이익 성장만 있으면 안 되고 이익 성장에 우위가 있는 쪽은 집중해 줘야 되는데 조선이 딱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전력난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발전기 관련, 이 전력기기 관련 업체들도 엄청나게 아직도 주도하고 있잖아요. 현대일렉트릭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뭐 변압기 해가봤자 얼마나 되겠어. 너무 그냥 예전 것이고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더 오래전 예전 것 같고 이러는데 그 예전 게 그만큼 많으니 그러면 이게 다 미래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이랑 또 다른 게 조선이 지금은 인력난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공급물도 늘리지도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안전빵이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단기 급등까지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12월 유망 섹터 그 두 번째로 얼마나 또 이름도 이쁩니까?
대한민국, 맞아. 조선. 네. 네. 그럼 부장님께서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섹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기관 매수로 잡아봤습니다. 연말이 됐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그리고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애들의 뭔가 연간의 수익률을 이제 확정 짓고 싶어하는 그래서 익절 물량이 많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물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12월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12월 12일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코스피에서 4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8종목인데 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요게 이제 그 6월 달에도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그때 지켜보면 외국인 매도가 일단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빼고 그리고 단기 상승 이게 뭐 월간, 연간, 주간 이런 거 챙기실 필요 없이 날짜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일간으로 단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특히 상승률이 11일 날이랑 12일 날 그러니까 리밸런싱 전날이랑 당일날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투신과 사모펀드가 사고 있으면서 또는 연기금의 리밸런싱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연말에는 12월 초 중순까지는 기관의 매수가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이쪽을 이제 매매 포인트로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조선 쪽에서도 상당히 기관의 매수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매수가 외국인과 더불어 많이 들어갔었고 AI 쪽에서 진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나는 모르는 거 절대 못해 워렌 버핏처럼 이러신 분들은 SK텔레콤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붙일 수 있는 배당과 AI를 엮을 수 있는 쪽이 또 SK텔레콤 요즘에는 LGU+, 뭐 KT까지 해가지고 그런 쪽 종목들도 전부 다 기관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네이버도 많이 사던데요?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SM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할 때 지수 안 좋네 뭐 우리나라 망했어 라고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돈을 버시려면 낙관을 해야 되는데 낙관을 할 때 어디로 돈이 가는지 그리고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으로 최면을 걸어야 돼요 스스로. 아니면 내년도의 실적 성장 또는 그 계속 이제 못 움직였었는데 편하게 PBR 단위로든 밸류업 단위로든 미중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했을 때에 중국이 못 따라올 우리나라만의 그 강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에 문화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아이디어와 자금이 수급이 몰리면서 여태까지 죽어 있던 애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이제 막 발산을 하려고 발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기관 매수를 꼽았고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이 리밸런싱 날에 12월 12일 날에 종가에 꼭 파셔야 되세요. 이거를 차트 매매만 하시거나 뭔가 분석에만 의존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 이제 차트 수급 다 좋아 기관 매수 들어갔고 리밸런싱 이제 돼서 편입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날까지 맞춰가지고 트레이딩을 일정 매매를 하신 다음에 다 이제 엑시스를 하시고 이거는 그 코스피 4종목 코스닥 150 8종목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요런 아이디어로 가시면서 내년 그 한 해 농사를 지을 새로운 애들이 또 만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판을 짠다. 지금은 익절과 또 익절한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자니 애매한 상황,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이미 지수는 바닥 같은데 여기에서 내년도 기대 있는 거 미리 씨 좀 뿌려놓을까 하는 기관에 이제 니즈가 있는 종목들을 연말에는 챙겨 보셔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간 순매수 또는 또 딱 꼬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대로 지금 기간 순매도가 나오는 종목은 조금 피하셔야 되세요. 딱 그 아이디어까지 믹스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는 12월 유망 섹터 두 번째로 기관의 매수세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 중에 제가 좀 생각하게 된 게 돈 번 사람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물려 있어. 네네네. 이런 분들에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의 시간이 주도주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도주를 잘 매매하자거든요. 결국은 매매해서 수익을 남기자 또는 손실을 줄이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챙기는 이유는 주도주가 꺾이면 주도력을 잃었구나 하면서
나머지 장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솎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썩은 굵은 뿌리를 한 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주도주를 알고만 지내면 안 되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직원분들이라거나 동료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야 오늘은 이거 올라 저거 올라 제가 바로 다음 답변이 그래서 샀어? 그 전문가분들도 대답을 못해요. 요즘에 특히나 자주 하는 말씀 전해드리는 게 매매를 할 것만 나한테 얘기하라거나 그 매매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라. 당일날 특징주에 대해서 주고받지 마라. 이걸로 시간 끌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저희가 분명히 1월달 방송할 때 올해 잘합시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새로운 기운을 전달해드리면서 이거를 한 단계 앞서서 12월부터라도 진행을 절반이라도 해보는 내가 앞으로 그 돈을 벌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 사람이면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자라고 큰 결심을 내리면서 해보셔야 되는. 그래서 저의 지론이 현재 투자하지 말자. 미래에 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저런 것들을 정보를 취합해서 이것들만 알고 있으면 미래에 돈을 벌겠구나가 아니라 결국은 사고 팔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의 돈을 버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도 동일하게 하자. 요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치관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랑도 굉장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더 부장님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제 경험상 매수는 기준이고 매도가 결심이더라고요. 이게 수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 매도가 안 되는 건 분명 머리는 알아. 팔아야 될 걸 알지만 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냥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분명 쟤랑 헤어질 걸 알아.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매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오고 새로운 짝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나를 더 이롭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다시 또 분석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똑똑해졌어요. 보는 정보 매체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주식이 좋고 하는 거를 다 아셔요. 근데도 계좌가 안 바뀌는 건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해서 계속 세상은 바뀌고 새로운 기회들이 자꾸 나오고 새로운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나도 알아. 이걸 잡아야 될 거 알아. 하지만 기존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를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든데 이것부터 해야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시점에 되게 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로 가는 상황에 여러분들 기관도 이 연기금 투신 이 사람들도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고 그나마 안전빵 주식을 사고 있대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한 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주식들과는 좀 헤어져야 되겠다. 앞으로 2025년 새로운 짝을 만나기 위해 라는 생각으로 지금 12월 한 달간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투자는 약간 본성에 본능에 반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거든요. 이게 맞아요. 대중이 뭐 환호할 때 조금 피해 있고 또 아니다 할 때 들어가면 그 뭐 비율 사이에서 뭔가 기회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투자에 접목시키려면 먼저 아닌 거를 자를 수 있는 용기.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회를 헤어짐과 동시에 바로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에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마음 편안하게 자기 시간도 갖고 뭐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에 있어가지고도 뭔가 글로벌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면 뭔가 더 환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훈수드는 입장에서 시장과 매크로 상황도 보고 기업 탐방도 좀
가고 저는 요번 주 금요일에도 잡혀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현금 생긴 김에 모임도 좀 가져보고 한 다음에 다음 기회를 차분하게 또 씨를 뿌리면 분명히 잃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조만간 받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매달 말마다 이 월간주포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롭게 찾아오는 기회를 자꾸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결심과 함께 시청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